자면서 난자가 젊어지는 사람, 자면서 난자가 늙는 사람, 딱 하나 차이가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밤사이에 원활하게 분비되면 실제로 우리는 젊어진답니다. 어떻게 젊어지냐면 피부나 근육에 손상된 콜라겐이 복구돼요. 밤새면 콜라겐 다 깨집니다. 성인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활성화돼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대체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해줘요. 세포 재생이 된다는 뜻이죠. 난자질을 지켜내는 최강 난자 수면법, 과학적인 팩트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강난자 메이커 난임의사 정재현입니다. 지난 1탄 멜라토닌 편에 이어 오늘은 잠과 난자질 시리즈 2탄, 바로 젊음의 비결, 깊은 잠이 들어야 나오는 성장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성장 호르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키 크는 호르몬? 아니면 어린애들 거?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은 평생 매일 밤 분비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단 하나예요. 오늘 하루 손상된 세포를 밤사이 고쳐라. 그게 바로 성장 호르몬의 임무입니다. 아, 또 8시간 잘하는 얘기네 하고 끄시면 안 돼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도 난자질을 지켜내는 최강 난자 수면법, 과학적인 팩트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 실천법까지 정리할 거니까 바쁘시면 끝에만 들으셔도 됩니다. 특히 교대 근무로 밤에 일하는 모든 분들,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인분들, 그리고 새벽 12시, 1시가 돼야지 잠드는 직장맘까지 모두 시간 없잖아요. 중간 건너뛰시고 실천법만 듣고 얼른 주무셔도 돼요. 최강난자 수면법의 핵심은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의 핵심은 깊은 잠, 전문 용어로 서파수면, 비렘수면, 즉 꿈을 꾸지 않는 깊은 수면 상태,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깊은 잠을 자면 돼요. 깊은 잠. 자,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해볼까요? 성장 호르몬은 정말 난자도 젊게 만들까요? 난자 노화의 가장 큰 적은 만성염증,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예요. 성장 호르몬 혼자 난자의 노화를 막는 건 아니지만 성장 호르몬이 이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세포 노화가 촉진돼요. 성장 호르몬이 밤사이에 원활하게 분비되면 실제로 우리는 젊어진답니다. 어떻게 젊어지냐면 피부나 근육에 손상된 콜라겐이 복구돼요. 밤새면 콜라겐 다 깨집니다. 성인도 줄기세포가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활성화돼서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대체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 해줘요. 세포 재생이 된다는 뜻이죠. 세포 수준에서 본다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성장 호르몬의 자극으로 자기들끼리 융합돼서 크기가 점점 커져요. 그리고 손상된 단백질이나 세포 소기관은 자가 포식돼서 폐기돼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는 것도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항산화 작용이 부스팅돼서 세포 앞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잘 치울 수 있게 도와줘요. 낮 동안 쌓인 유해한 활성산소, 얘를 청소하는 활성산소 킬러 있잖아요. 1탄에도 나왔던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 멋진 슈퍼맨도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스위치를 켜주고요. 다음날 난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죠. 즉 평생 우리 몸을 유지 보수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뜻이죠. 문제는 이 성장 호르몬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조건이 맞아야 나옵니다. 그게 바로 깊은 잠, 전문 용어로 서파수면, 비렘수면,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자면서 난자가 젊어지는 사람, 자면서 난자가 늙는 사람, 딱 하나 차이가 바로 이 서파수면, 얼마나 서파수면을 밀도 있게 하는지에 달려있어요. 최강난자 수면법의 핵심이 바로 이 깊은 잠을 제대로 자라! 근데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왜 깊은 잠이 필요할까요? 잠이 드는 순간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잠들고 약 45분에서 1시간쯤 지나면 뇌파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델타파. 이게 서파수면, 깊은 잠의 신호입니다. 이 순간 우리 뇌, 여기 시상하부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 호르몬이 막 쏟아져요.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켜라 라는 명령이 쏟아지는 뜻이에요. 동시에 평소에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던 성장 호르몬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게 소마토스타틴이라는 건데 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뇌하 수체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을 대량으로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이
소마토스타틴 감소, 즉 브레이크를 푸는 건데, 이 브레이크를 잘 풀려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하고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해야 돼요. 그리고 유리지방산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하면서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던 소마토스타틴의 브레이크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 호르몬의 하루치 분비량이 여기서 진짜 중요해. 70에서 80%가 첫 번째 서파수면 사이클에서 나옵니다. 잠든 후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예요. 이 서파수면의 깊이와 질이 난자질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8시간 다 못 자더라도 첫 3, 4시간 안에 깊은 서파수면을 충분히 확보하면 세포 재생의 핵심은 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성장 호르몬은 몸을 젊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특별히 난자한테는 뭐가 좋냐? 난자한테 하는 일 5가지.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성장 호르몬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위장관 점막 복구. 뜬금없다고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음식이 지나가고 스트레스 받고 각종 자극을 견딘 이 장벽이 손상을 받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줄줄 새요. 그러면 독소나 염증 물질이 혈류로 새어 들어가요. 그게 난소까지 와서 만성 염증 환경을 만들면 아무리 난자 안을 깨끗이 만들어도 바깥에가 오염돼 있으면 난자질이 좋아질 수가 없겠죠. 성장 호르몬이 이 장벽을 먼저 복구해야 난소가 진짜 안락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난자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리모델링. 여러분 ATP 만드는 에너지 세포 안에 에너지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장이 하루 종일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활성산소가 쌓이고 산화 스트레스로 단백질이 망가져요.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좋아서 정상적인 단백질하고 막 반응해가지고 단백질 손상시켜요. 이렇게 산화 스트레스로 단백질이 망가지면 이 ATP 에너지 발전소 부품이 망가지는 거예요. 공장 계속 돌리면 부품 망가지고 매연 쌓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은요, 이 공장들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어떻게 리모델링 하냐? 작은 애들이 뭉쳐가지고 용량이 큰 배터리로 바꾸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용량이 커져. 고장낸 부분은 피전이라고 분열시켜가지고 걔를 떼버려. 그러면 이 작은 쓰레기 조각이 미토파지 과정을 통해서 이걸 잡아먹어, 청소가.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나쁜 손상된 부분이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쓸만한 재료가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재활용해요. 그래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 만드는데 다시 써요. 더 용량을 크게 해주고 나쁜 부분은 잘라내서 없애고 더 좋게 만들어주는 이 리모델링 과정을 성장 호르몬이 도와줘요. 그리고 2번째, 항산화 효소 활성화. 1탄 때 봤던 그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진공 청소기 역할을 한다면 이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자체의 항산화 시스템, 아까 말했던 활성산소 킬러 SOD,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걸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리고 깨끗해진 이 미토콘드리아가 더 적은 원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ATP 생산 효율의 극대화가 이루어지죠. 바로 이게 3번째 역할이에요. 오래 써서 충전 잘 안 되고 충전돼도 금방 방전되는 오래된 전화기에 있는 배터리가 하루 종일 썼던 미토콘드리아라면 성장 호르몬이 뚝딱뚝딱 고쳐서 금방 충전되고 오래가는 새로운 핸드폰 안에 있는 새 배터리로 바꿔놓는 거. 이게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준비된 미토콘드리아를 매일 배란될 난자 안에 가득 준비시켜주면 우리 난자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진짜 성장 호르몬 대박이죠. 진짜 짱이야. 사실 성장 호르몬만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 호르몬이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이 모든 걸 하려면 딱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갖추어져야 돼요. 즉 서파 수면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1번, 멜라토닌 농도가 충분히 높아야 돼요. 멜라토닌은 성장 호르몬을 직접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파 수면 진입을 도와주고 수면의 질을 높여서 성장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밤에 깜깜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공복 상태 유지. 잠을 자는 동안 소화가 한참 됐어. 자기 직전에 뭘 먹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가 풍족하다고 인식해요. 공복 상태에서 에너지가 부족할 때 활성화되는 효소에 의해서 오토파지, 자가 청소 스위치가 켜지는 거거든요. 오토파지가 뭐길래 자가 청소라고 하냐? 공복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세포 내에서 고장나거나
노화된 세포 소기관부터 잡아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해요. 엄청 똑똑하죠. 그래서 공복 상태가 유지돼야 세포가 젊어지는 거예요. 저녁 식사 후에 야식 없이 잠드는 거. 살찔까봐 야식 안 먹는 게 아니라 세포가 젊어지기 위해서 야식 안 먹는 거예요. 야식 안 먹기 엄청 중요해요. 세 번째,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최저치 상태가 돼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 호르몬 분비 자체가 막혀요. 코르티졸이 높다는 건 몸이 비상사태라는 건데 호랑이가 쫓아오는데 잠들면 안 되잖아요. 자다가도 완전 깨서 도망가야지.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최저 상태가 돼야 우리 몸이 비로소 내가 지금 안전하니까 세포 재생이나 해야겠다 하고 교감신경이 완전히 꺼지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이게 서파수면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서파수면의 밀도가 높아지고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고 세포가 재생이 잘 되고 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게요. 8시간 못 주무시는 분들 엄청 많죠. 이런 분들도 임신하고 난자질도 좋아져야죠. 이런 분들의 현실적인 전략 말씀드릴게요. 하루 성장 호르몬의 70에서 80%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 첫 번째 서파수면에서 나온다고 했죠? 첫 사이클 잠든 후에 약 60분에서 90분 안에 나와요. 이 말은 첫 서파수면의 밀도를 높이면 짧게 자더라도 세포 복구의 핵심은 건져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수면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첫 서파수면을 최적화하는 거 이거라도 우리가 잘 지켜보자는 거죠. 단 오해는 하시면 안 돼요. 3, 4시간 수면이 8시간 수면하고 동등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뇌 세포 청소를 위해서는 꼭 8시간 자긴 해야 돼요. 절대적인 수면량이 부족하면 랜수면 박탈, 만성 스트레스, 면역 저하 올 수밖에 없어요. 뇌 세포 노폐물이 쌓여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8시간을 못 자는 현실이라면 첫 서파수면을 최대한 깊고 온전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하자는 거죠. 이게 교대 근무자, 야간 당직자, 밤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그리고 아이 때문에 새벽에 깨는 모든 분들이 쓸 수 있는 전략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서파수면의 밀도를 높이는 생활습관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차단. 오후에 커피 마실 거면 디카페인으로 드세요. 카페인은 수면 유도 물질인 아데노신을 차단해요. 아데노신이 충분히 쌓여야 깊은 서파수면이 와요. 그런데 카페인은 이 아데노신 쌓인 걸 담요로 덮어놔. 그래서 우리 뇌가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깊은 잠을 유도하는 걸 방해해요. 커피는 오전에만 마십시다. 2번, 낮 동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몸을 쓸수록 아데노신이 쌓이고 밤의 수면의 깊이가 달라져요. 초등학생들 생각하시면 돼요. 키즈 카페에서 실컷 뛰어놀다가 집에 와서 완전 뻗어 자는 거야. 밥도 안 먹고. 이게 바로 성장 호르몬 왕창 나오는 키 정말 쑥쑥 잘 크는 생활 습관이죠. 낮 동안 종류 불문하고 우리가 운동해주면 서파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몸을 쓰려고 노력해봅시다. 쉽지는 않지만요. 네. 세 번째, 취침 3, 4시간 전 중등도 운동하기. 심박수가 오르는 운동을 하고 나면 3, 4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심박수가 평소보다 떨어져요. 그래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서파수면 진입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존트 운동으로 마무리하세요. 존트 운동이 뭐냐? 최고 심박수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120에서 140회까지 심박수가 올라가는 노래는 부르기 힘들지만 말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 요게 사실은 제일 지속 가능하면서도 좋은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면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도 쌓이죠. 3, 4시간 후에 부교감 신경도 활성화돼서 잠도 잘 오죠. 역시 운동은 만병통치약. 4번, 저녁 식사 후 야식 없이 공복 유지.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만 고장나거나 노화된 세포 소기관을 청소하는 스위치가 켜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야식 먹지 않는 거 우리 까먹지 말고 꼭 지켜봐요. 5번, 잠들기 전 부교감 신경 스위치 켜기.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신부 체온은 낮아지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신부 체온은 올라가요. 그래서 밤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주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호흡 명상을 하는 거죠. 들숨보다 이제 날숨을 더 길게 해주는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요. 이거는 우리 시험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험 볼 때도 이제 긴장하고 떨리잖아요. 이럴 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을 더 길게 해서 한 10번 정도만 호흡을 해도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하루 중에 감사했던 일을 떠올려 보면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지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사실 깊은 잠을 자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내 교감신경을 자극했든,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든, 그리고 잠을 얼마나 못 잘 계획이든 간에 지금 이 순간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하고 자는 거, 그게 오늘 밤 나의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에요. 다음 편에는 수면과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남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최강 남자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최강 남자, 최강 남자.